네, 안녕하세요. NG서울 오늘 은평기획단 각자 기획을 하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아마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의 스케줄을 또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가 공통적이다 보니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을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모였으니까 한번 먼저 인사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진하는 김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이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 청년 모임 만들고 있는 송명호입니다. 네, 아프리카 음악을 전달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과 재미난 걸 만들어보고 싶은 시민기획자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 줄로 멋지게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팟캐스트 공동 기획에서 이제 진행을 좀 맡은 유지연입니다. 제가 처음 맡았어요, 그렇죠? 이 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처음 진행하기로 했는데 제 거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또 공동기획단에서 하는 건 각자 지역구 동네가 있었잖아요. 저는 진관동에서 진행을 했고요. 우리 동네 탐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탐구생활이라는 말에서도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시나요? 네, 뭔가를 탐구하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는 대충 다 짐작을 하시는데 우리 동네의 친구들을 이제 초대해 보면 동네 친구들이 와서 와 여기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좋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작게 많은 동네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모임이 있지? 그리고 이 모임들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자생적인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문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 탐구 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집하고 또 공유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과연 잘 됐는지는 스스로 곰곰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원래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전에 모이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오늘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종이는 먼저 나눠드렸죠. 네. 네.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종이에는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적어볼 거예요. 여러 가지 문장이나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를 수 있는데 단어를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죠. 저는 활동을 준비해가지고 오디오가 빌까봐 조금 고민은 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종이가 있다면 준비하셔서 어디에서나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하면 떠오르게 되는 것. 단어 그냥 하나만, 적으면 돼요? 네, 적으시면 돼요. 하나만 적는 거예요? 네, 하나만 적으시고요. 하나가 너무 아쉽다 그러면 2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난다고? 색연필을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거. 네. 제가 워크숍 할 때 쓰는 정말 색연필이에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다 듣고 계신 썼습니다. 분들도 적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한 번씩 읽어볼까요? 뭐 적으셨는지. 잠깐 제가 그래서 빙고판을 조금 준비했어요. 가끔 하다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쌤이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 사진 적었습니다. 사진. 네. 왜 사진을 적으셨을까요? 제가 사진을 하기도 하지만 여행을 가면 어쨌든 기록을 더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카메라를 가져가지부터 고민해서 사진 찍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도 사진이 남아서 그 여행을 다시 복기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사진 생각이 먼저 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실제로 이 참여자 중에 기념사진이라고 찍은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진님은요? 저는 쉼. 쉼. 네. 저의 여행의 유일한 목적. 쉼. 그럼 계획을 안 하고 가시나요? 대체적인 계획은 안 하고요.
물건도 잘 안 챙겨가고요. 그냥 아. 가서 사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주의고 뭐 맛집 이런 거 알아보고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진짜 그냥 쉬운 그냥 가요. 그래서 갔던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갔던데 주로 혼자 가시죠? 익숙한. 어? 여자친구랑 아 진짜요? 네. 같은 여행 취향. 아니 여자친구가 있을까요? 계획을 세워요. 아 그래서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그거네. 그렇기도 죄송해요. 한데 따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 아하, 그거네. 나만 쉬었다. 여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이제 제 여행에 많이 물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계속 하다 저랑 이제 여행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무계획이 점점 이제 딱 로케이션만 잡아놓고 가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니까요. 제가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서 재밌는 것 같아요. 쉼. 저도 사실 쉬러 가거든요. 딱 떨어져 있어요. 일상 공간 전 다른 이유긴 한데 일상 공간이랑 떨어져 있어야 뭔가 쉬게 되는 그 끄덕이잖아요. 약간 주부들의 공감도 맞아요. 있죠. 그래서요. 그런 게 있어서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네, 이어서 그럼 명호님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네, 새로움이라고 적었어요. 아, 뭐 정말 여행하면 뭐 익숙한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제는 좀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좀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같은 곳을 가더라도 그냥 오늘 간 것과 내일 가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여행으로 좀 가면 모든 것이 조금 더 새롭고 또 새로운 걸 좀 찾아서 가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힐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명호님이 제 프로젝트에 왔으면 참 딱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새로움이라는 얘기도 그 새로운 경험이라는 얘기로 나왔었거든요. 재밌네요. 그레이스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무위라고 썼고요. 가로하고 설렘이라고 썼는데요. 이 무위는 제가 6월달에 제주도를 짬을 내서 아이랑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울에서의 커피와 느낌이 너무 다른 게 아무도 전화를 해도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없고 잠깐의 휴식이지만 이건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에서는 너무 분주하게 살지만 여행을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 느낌이 이번만큼 새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공항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서 알았어요. 공항을 왜 좋아했는지. 거기 가면은 설렘의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공항을 그렇게 좋아했었나 봐요. 저는 돈이 없어서 면세품을 사지 못하지만 공항에 가는 것만으로 그냥 공항만 갔다 오세요? 그건 아닌데 아. 공항에 처음 그 체크인 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제가 이 땅을 벗어나면 자유롭게 뭔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공항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저는 진짜 공항에 사진만 찍으러 간 적도 있어요. 그 맞아요. 공기를 쐬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떠나지는 못하는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냥 좋더라고요. 맞아요. 지나만 가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아. 네, 여행이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여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어떨 것 같아, 뭐 챙겨야지 이런 계획하는 것부터 저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너무 즐겁기 때문에 저도 설레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없죠 대답이. 왜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결말을 재밌어요. 그렇게 지었어. 너무 재밌는데. 아마 잠잠하게 이렇게 떠나는 여행을 제가 동네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션이 뭐냐면 이 조각을 가지고 이 말 조각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동네에서 찾는 활동을 워크숍 2차 때 했었고요.
그렇게 오게 된 사진들을 또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나누는 약간 순환적으로 고리를 가지고 동네를 발견해가고 확장해가고 같이 감각을 연결해가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저는 사진을 찍고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본인의 동네에서 근처에서 좀 가까이에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이렇게 대어서 찾아볼 수 있는 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우리가 사실 되게 바빴잖아요. 시작하면서 각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막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함께 하면서 무언가 약간 선물 같은 그런 쉼? 이런 게 있었으면 저도 쉼이라고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생각한 여행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막 참여자가 되게 화려하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내가 발견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발견이 연결되었는가라는 큐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사람들과 이 나누었던 특히 한두 명이 오거나 두세 명이 왔지만 저한테 되게 특별한 이웃이 생겼구나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깜깜한 밤에 이 윈도우를 켜놨었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사진으로는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릴레이 오픈 스튜디오 때는 이제 밤에 되게 깜깜해지면 배경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하면서 움직여 보는 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걸까 했을 때 이 동네에 있는 그림자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어두워지면 길어도졌다가 또 쨍쨍해지면 짧아도지고 약간 그런 유연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픽해서 보내드렸고 또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소감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감독님, 저희 시간이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렇게 큐를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가 우리가 수화죠. 수화가 준비되면 수화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저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니마 그 틀에서 나와보인데요. 저는 코로나로 온라인 줌 모임이 활성화될 때 이제 독서 모임을 여러 개를 신청했어요.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게 여러 개를 가입해 놓고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다 신청해 놓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정말 가볍게 시작했는데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정말 의미 깊었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각자 생각하는 거랑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여정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구 지역 주민들이랑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참여한 이유도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은평 구민과 같이 하고 싶어서. 네, 그럼 질문을 좀 덧대어서 제가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보통은 독서 모임에 가입을 해서 이제 소통 창구로서 본인이 이렇게 참여자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본인이 열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결심에는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참여하면서 선생님 처음에는 이제 호스트가 진행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서 모임을 참여하면서 선생님은 주제를 던져주고 호스트는 주제를 던져주고 이렇게 그 모임이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독서 모임 참여자들이 선생님 잠깐만 얘기 좀 그만해 보세요. 얘기 좀 하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장 같은 게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뭔가
마련만 해주면은 참여자들이 알아서 채워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크게 내가 테크니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해서 마련하게 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구에서 하게 된 이유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은평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제 고향이고요. 네. 너무 익숙한 동네죠. 은평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나도 잘 은평구를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우리 가족 사이인데도 서로 모든 면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평구 주민들은 다 뭐 할까? 그러니까 은평구 주민들이랑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화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차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얘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그 워크숍 짧게 뭐 간단하게 소개할 거라던가 아니면 인상 깊었던 거 이런 이야기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도 짧게 그 워크샵 기획 설명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어차피 길진 않으니까요, 시간이. 그건 더 짧게. 네. 어, 아니, 잘라보도록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저는 저희 독서 모임의 이름이 니마 그 틀에서 나와보인데요. 모두 다 각자만의 틀이 있잖아요. 그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런 기준이 있어요. 뭐 누구는 성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행동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나만의 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틀이 나 혼자서는 되돌아보는 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내 틀을 좀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고치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제 나 자신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 모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책을 읽어와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좀 가볍게 참여할 수 있게 그림책으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몇 번은 읽어오긴 했는데 나머지는 편하게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딱히 이렇게 먼저 읽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열성적이신 분들은 도서관 가서 다 읽어오시고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그러면 저는 저희 모임에서 진행했었던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요. 책들이 사실 이거보다 되게 많아요. 10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짧게 할 수 있는 요 착한 아이 사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은 그냥 책이랑 보는 게 달라요. 이렇게 표지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뭐가 보이세요? 그림자. 네. 그림자가 보이세요? 그 나중에 문제 내려고 했던 건데. 진짜로? 되게 잘 보시네요. 네. 이게 제목이 착한 아이 사탕인데요. 여기 그려져 있는 아이가 사탕이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손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서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림자는 네. 드릉드릉 짝사려짓고 화가 이렇게 났어. 뭔가 실제 행동이랑 다르죠.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다 보여드린 못하지만 한두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사탕이는 절대 울지 않는데요. 근데 친구가 머리를 잡아당길 때도 그리고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도 절대 울지 않는데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도 울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옆에 말풍선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탕이는 아파도 참을 수 있지? 울지 않지? 라는 이렇게 말풍선이 있는데 사탕이의 그림자는 이렇게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이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동생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저렇게 살아야 동생이. 되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렇게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저는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네. 저희 독서모임 오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일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탕이가 화를 내진 않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면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사줘 딱 한 번만 갖고 싶단 말이야. 우리가 보기 싫은 장면이죠. 아이들을 떼쓰는 장면인데요. 사탕이는 가만히 엄마를 졸졸졸 따라가요. 우리 사탕이 저렇게 떼쓰지 않지? 너는 착한 아이잖아 라고 말하는데 사탕이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동자 영혼 없어. 어떡해. 무서운데. 약간 소점이 없죠. 여기까지 보여줘도 되나요?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혹시 유지쌤 어떤 게 느껴지셨나요? 그 제가 짧게 잠깐- 봤는데도 되게 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구나가 느껴졌고 또 음. 하나는 그러니까 농담스럽게나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긴 했지만 그 드러내지 않고 지금 사탕이가 자기 감정을 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실 어른이 계속 그렇게 말해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강요받는 느낌이 저는 받아서 참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사탕이가 표정 벌써 마지막 너무 표정 무서웠잖아요. 초점이 없었죠. 네. 저도 근데 내가 남의 이렇게 칭찬을 바라면서 살고 있었던 적이 있던 거를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느 순간은 사탕이인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진 않지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타인에게 인정을 바라고 타인에게 칭찬을 바라는 그런 타인에게 나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저는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런 경험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 재밌었. 맞아요. 그니까. 그러세요? 벌써 궁금하긴 해. 그래서 사탕이 어떻게 됐을까? 묘하게 빠져드는 네. 맛인데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글로연 많아요. 내에서 나오는 사탕의 책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설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마지막 회차는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그림책이었냐면은 나에게 써보는 긍정 거울 그림책이었어요. 요즘에 자존감이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에서 내가 좋은 점을 써보세요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거기 참여하면서 한 3-4개를 썼는데 다른 사람은 15개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 참 나를 좋아하는 거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를 어떻게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르는구나 이런 게 알아차리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에 대한 긍정어를 이렇게 심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림책을 나왔던 만들어봤습니다. 긍정어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금? 긍정어를 몇 개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긍정어를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알려드리면은 된 거 몇 개만 소개해 네, 주세요. 몇 개만 짧게 해드릴게요. 네, 시간 없죠. 네.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든든해요. 너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아. 너무 현실적이어도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능력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계속 읽어주면 울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울컥했어.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획해보고 싶어서 만들었으니까 혹시 후속 모임이 생긴다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아쌤이 준비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같이 눈물 펑펑 흘릴까 하다가 어쨌든 하다가 그다음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 그래도 짧게라도 들으니까 뭔가 이랬겠다라는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아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울림과 떨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프로그램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그 울림 떨림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제가 주파수, 공명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주는 힘 혹은 음악이 주는 힘으로 단조로운 일상을 조금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러니까 단조로운 일상을 음악으로 울려서 몸을 떨리게 한 다음에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라서 지금도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제가 정말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내재된 흥을 발산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우리의 그 즐거움을 찾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을 만났나 보다 느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함께 그 음악을 접하는데 이 음악이 기존에 접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음악이고 서아프리카 음악인데 이거는 조금 접하기도 어렵고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접근이 조금 어려워서 아무나 이렇게 저희는 평범하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평범하신 사람들은 잘 안 오시고요. 이제 예술가나 혹은 이제 저처럼 그 내재된 흥을 풀지 못해 좀 이리저리 찾아다니시는 어떤 그런 분들 네. 조금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 그런 분들 흥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조금 오시는 편이에요. 저희 티아문용이라는 공간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일단은 아프리카 음악으로 어떤 걸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나 어떤 그 약간 힐링 이런 아이템을 좋아하기 때문에 적절히 섞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소리를 듣되 명상을 해서 북소리 명상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이제 아프리카 뮤지션인 아미두한테 북을 치라고 이제 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이완하는 시간을 근데 이제 조금 북이라는 어떤 젬베라는 그런 악기로 조금 저희가 이제 그 어쨌든 그런 소리 명상을 좀 해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획했던 거랑 연관된 게 저희가 춤을 추는데 잘하고 못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춤을 출 수 있다, 없다. 근데 사람은 다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쟤도 추네? 나도 추자.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면서 춤을 추는 시간 그리고 나의 몸이 춤을 출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내가 몸이 있다는 그 느낌을 많이 현대인들은 못 느끼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압박을 받고 이러다 보면 내 몸이 온전하게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부터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춤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음악과 춤이 굉장히 중요한 대륙이고 아직까지 그게 이제 모든 정서를 커버할 정도로 항상 그 연회나 마을 축제 모든 것에 음악과 춤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저한테는 쪼개서 주시는데 항상 얘기하실 때는 한꺼번에 하시니까 좀 참여자로서 네네. 저는 참여를 했었으니까 티아모닝에 네네네. 가서 저도 춤을 안 추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몇 명 이제 우리 신티도 오고 하니까 기획단 내에서 알게 된 사람 말고는 지역 내 회사를 다니는 분도 왔었고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또 밴드로 같이 공연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악을 연주해도. 근데 이제 아미두가 굉장한 흥 유발자예요. 그래서 일어나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약간 우리 정서에는 이렇게 쭈삣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춤을 맞아요. 이렇게 한 박자가 힘들지 사실 두 박자부터는 움직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그날은 정말 땀이 나도록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겠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온 사람만 우리 기획단 내에서도 각자 하는 얘기가 여기 오는 걸음까지는 먼데 온 사람들은 다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걸 흠뻑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목소리 명상 해볼까요? 들어볼까요? 조금 끝에 있다가? 해도 되나요? 얘기 다 하고 나서. 아, 좋아요, 그게 좋아요. 더 나을 것 그러면 더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얘가 끝난 줄 알았어. 이제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거를 하면서 뭐가 좋았냐,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진행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중간에 근데 10월 30일이었나? 30일. 그쯤에 이제 그 사건이라고 하긴 어쨌든 그 다시 상기하기는 조금 힘든 기억이지만 네, 저희가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다음 날이 워크숍 3차를 진행하는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 자체도 너무 몸이 무거워서 이걸 기쁘게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음악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춤이 즐겁게만 추는 춤은 아니거든요. 춤이 또 슬퍼도 추는 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획하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생각을 다시 해봤더니 그러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자. 그리고 음악으로 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다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느낀 건 뭐였냐면 제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느낀 건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결국에 남는 건 사람이었고 갑자기 슬퍼지죠. 네, 어쨌든 산 사람도 사는 거를 같이 이제 힘을 얻어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날은 이제 뭔가 원래 없었던 건데 이제 뭔가 마음을 이완하는 어떤 이렇게 누워서 하는 명상 같은 걸 일단 초반부에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었던 어떤 기도, 망자에 대한 기도 같은 것도 같이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대비되게 아프리카 음악을 같이 즐기는 시간을 막바지에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비를 이루면서 어떤 사람이 정서도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슬프면서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어떤 힘을 같이 있는 분들끼리 좀 이렇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간 되게 의미가 있었고 되게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되게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참여자의 가족분들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작은 이제 그 소규모 마을 잔치 같은 느낌을 원래 더 하고 싶었지만 어떤 그 조금 에너지적인 어떤 차원에서 조금 줄여서 정말 저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이제 연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자하고 같이 춤을 췄어요. 그 할머니가.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피드백을 주셨고 또 이제 참여자 중에 그 18개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육아하는 엄마로서 그 엄마를 되게 지지해주고 이 시간만큼은 좀 마음 놓고 놀아라. 근데 엄마가 너무 멋있었던 게 드럼 연주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차에는 재능 나눔도 했었거든요. 서로 각자. 그분이 저희 그 티아문역에 있는 드럼을 아주 신나게 두들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좋았어요. 사실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그냥 해방을 해라 해가지고 그런 걸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네, 또 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태원 현장에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또 그걸 풀어내시는 그런 걸 보고, 정말 아직도 서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마을끼리 아직도 연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과 같이 생각하고 나의 기쁨이 곧 같은 기쁨이고, 이런 어떤 나눔을 갖다가 하는 게 저희가 한 게 아닐까. 이번 걸 통해서 확실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더 확인을 한 기회가 됐고, 그냥 정말 세련됨은 없는데 그냥 오면은 그냥 저희 장소에 오면 그냥 해제. 그냥 괜찮아. 못 돼도 괜찮아. 춤 잘 추면 뭐 할 건데. 음악 못하면 어때? 자연스럽게. 연주해주면 그냥 즐기면 되지. 정말 그런 것을 느껴서 조금 뿌듯했습니다. 네, 부족한 것도 많았겠지만 저는 그것에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시기에 사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 함께 연대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까 고민했던 게 같이 느껴져가지고 약간 울컥했어. 이쯤 이제 명상 들어가면 좋겠죠. 자, 결국엔 즐거움으로, 네, 삶은 네,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북소리 명상을 그럼 저 1일차 때인가 워크숍 때 정말로 했었던 그거거든요. 네, 아미두가 현장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이거 정말 실제로 들어보면 또 되게 좋은데, 오늘은 저 영상으로 대체해서 한번 명상을 하고 짧게 감상을 나눠볼까요? 네. 네. 명상을 그냥 하면 되나요? 네, 그냥 아니면 들으시면 움직여야 돼요. 되는 그냥 거예요? 편하게 되는 거 들으시면 돼요. 아니고? 아니야. 그러면 네. 명호님. 이 현장과 확실히 여기서 듣는 거는 다를 거라는 느낌을 그냥 계속 받은 것 같아요. 네. 떨림과 진동, 그러니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떨림과 그 울림이 이게 조금 다른 식으로도 체감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못 느끼는 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빗소리가 상상됐어요.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좀 어둑어둑해진 오후에 밖에서 빗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장면이 상상이 돼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면서 좀 몰입하면서 맞아요. 현장에서는 저걸 하고서 키워드 마지막에 나눴거든요. 그때 사막, 해방, 뭐였지? 막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키워드들이. 재밌었겠다 진짜. 네. 그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 이게 북소리 진동이 실제로 몸으로 전달되잖아요. 나중에 기회 되고 보시면 쳐보세요. 쳐보면 또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영진님 얘기할 때 해내고 싶다. 동양이 들었어. 얘기 생각하다가 이렇게 음악 자체가 삶에서 오는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오는 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항상 멋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그 삶에서 오는 그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저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단하고 함께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경험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대 은평의 세미님 바로 모시고 우리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같이 제가 시작 전에 드렸던 미션 다 올려주셨죠. 네, 올렸습니다. 저는 첫 모임을 항상 할 때 저희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 카드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께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을 이 공간 안에서 한번 찍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한번 한 분씩 좀 찍은 사진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먼저 보낸 순인가요? 일단 이미지부터 올라가볼까요? 수아님. 네, 먼저 한번 수아님 이미지 보시고 저희가 네. 한번 맞춰볼까요? 아, 수아님 좋아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수아님을 뭘 설명하고 있을까? 뭘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볼게요. 상콤함. 상콤함. 아, 아니면 지금 너무 떨려서 무엇도 집중되지 않은 잘 하고 있습니다. 뭔가 뭘까? 이렇게, 귤이랑 커피. 그러니까요. 네. 귤과 커피. 휴식? 뭔가 채워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채워주는 것 네, 같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뭔가 먹는 거니까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조금 나온 거 보니까. 대부분 또 이런 거 소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라고 말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커피를 좋아해요. 뭐 네. 상큼한 걸 좋아해요. 이런 거 근데 할 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네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귤 막 10개, 커피 여러 개 있는 이렇게 다 함께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을 다 대체해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저는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뭐든지 다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좀 사진을- 옹기종기 다 모여 있는 느낌이. 귤들이 모여 찍어봤습니다. 있고 네. 모양도 다 지역 달라. 주민인 거예요. 이렇게끔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 거지. 맞아요. 정도만 모여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아님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하는 수아님이었고요. 그 네. 다음에 명호님. 자, 우리 명호님도 한번 맞춰볼까요? 명호님 뭘 찍을까 하늘을 보셨을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머금다가 얘기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저 한 번에 맞출 것 같은데 아! 명호님. 신 있어. 명호님, 나는 이렇게 방음벽처럼 시끄러우고 힘든 거를 막아주는 존재 이런 거 와. 이런 걸 표현하신. 멋있네요. 안 맞아도 아니긴 아니지만 그런 걸로 할까요? 전 그걸로 하겠습니다. 정답. 네. 웃었어. 혹시 어떠세요? 다른 명호님 분들은? 웃었어. 저는 사실 명호님하고 똑같은 사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같이 얘기해주면 안 돼요? 각도가 그럴까요? 다른가? 그럴까요? 그냥 저의 생각? 그러면 저는 저거 되게 말랑말랑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 스펀지가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건데 그림자는 너무 날카롭게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선생님. 모양이 되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림자가 삐죽삐죽. 그래서 저는 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뭔가 이렇게 나의 실제와 또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이미지를 보고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명호님도 혹시 그런 걸 비슷한 걸 발견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맨 처음에는 저도 찍고 나서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올리신 거랑 소재가 또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진의 중심에 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느끼고 이거 분명히 다른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그림자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 저는 사실 저거는 저 이제 소재가 흡음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방음. 네 이게 그 뭔가 좀 이렇게 흡수하고 싶은데 흡수를 하지를 잘 못해서 뭔가 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흡음재처럼 좀 뭔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예,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와 사진 한 장에 하지만- 명호님의 또 생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훔쳐본 느낌. 그러게. 하지만 오늘은 네 이걸로 저게 더 멋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런 세미 생각이 얘기는 들고 약간 싶어요. 사탕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다면 수아님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수아님 그 책에서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는 꼬마였지만 네. 어른들도 그 아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 때 이야기가 아니라 음, 약간 어른일 때도 그런 말들이 아주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림자로 잘 음. 봐주신 것 같고요. 자, 영진님 사진은 네. 뭘까요? 저희 한번 맞춰볼까요? 영진님 영진님의 공간. 이건가? 아, 안도뮤직은 나다. 나야. 아까 뭔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공간을 채운 어떤 그런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공간에 원래 이렇게 좀 채워져야 좋잖아요. 그렇죠. 약간 멀티플한 느낌도 그러게요.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음악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영진님이. 근데 이제 각자를 또 다 이렇게 움직여야 그게 그 음악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안도뮤직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맞아. 이게 점점 좋아져 안도뮤직. 설명할까요, 네, 그러면? 소개해 네. 주세요.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냥 일터라서 찍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일터는 일터인데 그 뭐랄까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는 이제 형 한 명이랑 이렇게 거의 꾸미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그 계단이 이렇게 있고 계단 틈이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 뭐 꼭 귀신 나올 것 같고 그 사람 느낌이 아, 그게 무섭다는 거였어요? 그게 있었다고 처음에.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울 때가 아. 있었어요. 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더 후줄근한 데 있을 때도 괜찮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넓고 뭔가 횡하고 이런 데 오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공간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게 사람이 온기를. 그게 남는 것 같아요 공간에.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사진에 있는 씬이 좋아서 찍었습니다. 와, 영진님이 이 공간을 그런 무서움으로 느끼셨다니 좀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다른 의미에서 나도 나 무서움이라고 약간 생각했어요. 중압감이랄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도 다 공간을 틀리다, 차리게 됐어. 사람마다. 이런 거 그치? 약간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겁이 나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아니구나. 그런 두려움이 어쨌든 극복이 되셨다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 덕분이야. 자주 와. 자주 와서 노래도 하고. 또 다른 두려움을 생기실지도 몰라요. 자꾸 똑똑. 네, 좋습니다. 명수님 사진도 그레이스님 사진도 보시면 그러네. 이거는 너무 일단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뭔가 에너지가 느껴져요. 좀 나누고 싶은 마음. 항상 이렇게 그때도 갖고 오셨을 때 막 맞아. 가져가라고 챙겨주신 거죠. 가는 길에 너무 따뜻하게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티아모뇽에서도 저도 이제 들어갈 때 사실 되게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놀랍게 제가 땀 흘리도록 춤췄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채워지는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느낌에서인지 뷰를 봤을 때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약간 상큼함과 그 에너지 이렇게 나눠주는. 어떠세요? 제가 맞췄죠. 정답. 다 땡. 땡이야? 아 진짜요? 저는 사실 저거가 제주 노지기를 주신 분이 5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집에. 저희 식구끼리는 절대 먹지 못해요. 근데 나보고 영수야 나눠. 주위에 무조건 나눠 이렇게 명령을 받고 되게 그러신 분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저걸 왜 골랐냐면 그분이 주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여기 죽은 깨인가? 이렇게 약간 할머니 비슷한 분인데 죽은 깨가 엄청 많으면서 이거 나처럼 못생겼다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생겨도 내추럴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반짝반짝 마트에 파는 예쁜 귤보다 이 그냥 정말 땅에서 생명 있게 자란 어떤 노지 스타일
네, 노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내추럴한 그 꾸미지 않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척을 많이 하고서 하는 아직도 그 멋져야 되고 막 우아하고 싶고 이런 밴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 더 내추럴 하고 싶은 걸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둘이 틀렸네요. 그런데 앞으로 귤 보면은 생각날 것 말씀해주신 같아요. 예쁜 물보다 조금 상처난 것 같지만 네네. 맛좋은 노지귤을 더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님. 네, 유진님 사진. 마이크 오늘 긴장? 부담감이네. 부담감이네. 긴장감? 내 목소리는 예뻐?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지금. 사실은 연습하신 거 아니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이다, 오늘의 나다. 약간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진짜 제가 제일 먼저 보냈죠. 맞아요, 1등이에요. 보통은 되게 고민하다 나중에 보냈는데 오늘은 재빠르게 찍고 빨리 보냈어요. 그 마이크에 딱 포커스가 맞았어요. 주변이 살짝 흐리지면서 딱 유진님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 지금 이거. 맞아요. 딴게 처음으로 아니라 맞췄죠. 맞았어. 딩동댕. 다 맞출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 이거를 집중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 사진 한 장에서 또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자기소개를 가지고 편하게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자분들을 만나요. 저는 원래는 제가 늘 입으로 사진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근데 이제 재밌다. 개인적으로는 수집된 우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느리게 천천히 사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우연히 만난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그 만났던 낯선 좀 기묘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수집하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인계 기획단에서는 수집된 은평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시작은 사실 은평구 안에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난 참여자의 한마디에서 시작을 했어요. 동네에 자주 가는 식당이나 혹시 마트나 뭐 편의점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집 앞에 항상.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분이 우연히 이제 그 골목길을 촬영한 수업을 들으시면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을 이제 리뷰하는 시간에 이 마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여름에 시원한 맥주가 생각날 때 달려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면 뭐 편의점을 갈 수도 있고 저녁에 마트에 가고 대형마트에서 맥주를 사올 수도 있고 냉장고에 킵해놓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집에 없는데 시원한 맥주를 먹고 싶으면 여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늘 사다 놓은 음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허름한 단골집 그 슈퍼는 사실 좀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마트에 항상 그 냉장고에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가도 시원한 상태의 맥주를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허름한 슈퍼고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 골목길에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이야기에 그 슈퍼가 오가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곳을 바라보겠구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한 장의 사진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서로 발견해내기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발견한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의 동네 은평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게 아주 사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여도 그것들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공간이니 그걸 사진과 우리의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라고 야심차게 시작은 해왔으나 네, 아쉬움도 여전히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마무리하셨구나.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막 카메라 가지고 막 화려하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하려고 했는데 막 사진은 이런 의미가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 뭘로 찍어도 의미는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꺼내는 게 적당하진 않을 것 같아서 질문으로 그냥 네.
세미님은 사진을 찍는 작업을 실제로 하시잖아요. 음. 그런 참여자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얘기가 좀 네. 마무리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작업을 밀도 있게 막 꾸준히 해서 개인전을 막 끊임없이 하면서 제 작업을 소개하는 정말 작가로 비중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진을 매개로 이렇게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훨씬 많거든요. 저의 모든 거는 사진 작업이 아니라 수업을 이제 워크숍을 주로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 데가 되고 수업 준비는 또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예, 그냥 이거 별개고 작업이 별개고 교육이 별개가 아니라 나의 작업과 교육이 또 어느 정도는 교집합이 존재하고 참여자들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생각하는 작업들이 또 교육 프로그램 안에 녹아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게 됐는데 그걸 좀 새롭게 한번 좀 집중해서 시도해 본 게 이번 수된 은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매체를 주로 사진을 쓰다 보니까 또 여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들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미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음악하는 영진님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음악하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자기소개를 하는 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네네네.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좀 몇 자 적었어요. 이게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 글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네. 프로젝트 소개부터 짧게 네. 읽어볼게요. 괜찮다 이 방법. 아까 쓸 걸. 읽어주시지요. 참신한데. 이거를 이제 기획하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저 음악과 음향 소리를 다루는 일을 이제 업으로 살아오면서 시각적인 정보에 많은 의존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각이 주는 새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일상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소중한 것들을 소리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유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한 이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사업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렴요. 네. 제가 이제 태어난 데는 김포인데 이제 2살 때부터 이제 은평구에서 살았으니까 사실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예술가의 꿈도 키우게 되었고 또 이제 작은 골목 하나에도 이제 저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요. 이 부분 쓰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어제. 아 진짜로? 되게 감성적이다. 역시 지금 음악가가 목소리가 다르구나. 울컥한데요. 골목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되게 많이 사라졌지 네, 하긴. 진짜. 진관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어디까지 읽었지? 그래서 이제 제 유년 시절 중에 제일 행복했을 때 시절이 지금은 이제 은평 뉴타운이 된 진관동인데 조금 이제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시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서 기억에만 남아있는 장소인 거죠. 은평 뉴타운이. 그때도 예술 활동을 지금처럼 하고 있었으면 저의 방식으로 그곳을 기록해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먼 훗날에 여기도 이제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터전을 이제 N개 서울 사업을 통해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음악 예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리를 이용을 해서 기록하면 이제 보다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진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읽으세요, 여러분. 괜찮네요. 서류를 함께 읽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는 이제 미리 보내주셔서 이 원고를 읽으면 진관동에 살고 있으니까 또 그게 교차돼가지고 느낌이 새롭기는 했어요. 근데 저도 오래 은평에 살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길을 못 찾아갔다고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여기 처음 이사 올 때 없던 길이 생기고 산이 사라지고 막 이런 과정이어서 못 알아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은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저한테 한 줄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은평에 사셨던 분들이 제법 있으시잖아요. 덧보태서 조금 한마디 정도 나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듣고 영진님 그 소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수아님 은평 토박이시잖아요. 맞아.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 수아가 생각하는 은평 어때요? 어렵다. 갑자기 질문해서 지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잘하는 그리고 거잖아. 이제, 은평에 대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뭐 없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평에서 저 진짜 오래 살았는데 9살 때 이사 와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고 잠깐 이사 갔다 다시 살고 있으니까 그 약간 시간띠이 있어요. 간격들이. 근데 저는 좀 아파트가 빽빽한 데 살다가 와서 그런지 처음에 그 모양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다 다르다는 게. 골목이. 맨날 길 잃었거든요. 학교 가는 길. 왜냐면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뭔가 길을 맞아요. 같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길이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다 새롭게 느껴졌던 그런 길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동네는. 제가 예술회관 앞쪽에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교일 때. 그래서 거기는 노번초? 개발을 좀 덜 했죠, 그죠? 그쵸. 그래서 아직 남아있고 사실 예술회관 있는 데는 산이었어가지고 무서워서 안 갔었거든요. 그쪽으로 집도 아니기도 했지만 무서워서 안 가고.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성북구에서 4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이 워크숍 하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은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성북구 모임에 나가면 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을 텐데 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예전의 기억들을. 근데 이제 저희가 모임하면서 영진님 프로젝트 논의하는 과정 중에 영진님이 예전의 기억, 뭐 맞아. 거기 동요대회하고 맞아. 이런 거 어. 나눠주셨을 때 너무 신난 거예요. 정말 순수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은평구가 자연이 많아서 그래도 서울에서 시골 같아서 되게 좋아서 이사를 온 케이스거든요. 우연히 정말 연이 닿아서. 근데 여전히 좋아요. 저 다시 할게요. 저 토박인데 뭐 없다 그러면은 편집. 다른 분들 얘기 아니야 그냥 더해서 해. 얘기하세요. 은평구는 뭐가 많은데 숨겨져 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수화가 하면 네. 되겠다 이제. 달굴. 우리가 이러려고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니까 얘기하다가 아 내가 이걸 아차했네. 약간 그런 사실 제 사실. 속마음이 생각했던 이거였습니다. 거보다 네, 오늘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도요. 네, 그쵸? 네, 생각보다 팟캐스트 또 하고 싶다. 이런 이런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못했었으니까. 근데 저희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 성북구에서 살다가 또 얼마 전에 음. 은평구에서 살다가 성북구 갔다 또 오신 분이 너무 좋대요. 여기 은평구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다 재밌는 걸 곳곳에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성북구에 계시다 오신 분이 더 여기가 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기 살지 어, 않고 어. 활동을 주로 하면서 이제 은평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무언가 적극적으로 막 크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그러나 아주 생활에 밀접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맞아. 다른 재밌죠. 지역보다 음. 네네 좀 흥미로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B의 서울 사옥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참여자들을 이제 모아서 소리를 이제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들고 나가서 이제 헤드폰을 쓰고 소리가 없으면 소리를 만들고 근데 이제 재밌는 소리를 좀 뽑아서 한 2개 정도 뽑았거든요. 진짜 짧아요. 몇 초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같이 듣고 이거는 어떻게 녹음을 한 소리일까 추측하는 이제 한번 상품 있나요? 상품? 없나요? 상품 뭐 끝나고 생각해보죠. 일단은 제가 맞춰야지. 사탕이 아까 못 드렸는데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틀어주세요. 네
정답 바로 맞춰도 되나요? 들으셨지? 정답은 불광천입니다. 불광천에서 물 흐르는 소리라고. 정답. 스톱.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진짜? 조금 같이 더 가자. 들어보면 안 되나요? 왜냐면 차 소리가 많고 아닌가 보다. 물소리가 나는데 아니 조금 더 계속 들어보면 안 돼요? 근데 끝났어요? 정류장은 아니고 계속 흐르는데 뭔가 한번 다시 들어봐. 어. 한 번만 다시. 그 버스 정류장 맞다. 그렇지. 물이 흐르는 거는 그치. 똑똑이고 흐르는 소리가 차 소리야. 그냥 제 느낌입니다. 배수 배수구 소리 이렇게 같아, 물 진짜. 들어가는 이렇게 근데 뚜뚜뚜뚜 차 소리 같기도 하고. 떨어지고 그러면 뒤 이제 고민은 이제 그만. 한 번씩. 정답. 불광천에서 물 흐르는 소리? 차길 옆에 배수구. 화장실에 그 화장실이요. 세면대와 아 재밌다. 신선해. 신선해. 상상하지 못했어. 그렇지. 좋았어요. 네. 이렇게 하시나요? 제 의견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화장실 소리, 세면대 소리. 세면대와 이제 변기 합쳐진 소리. 그럴 수도 있겠다. 비 오는 날 찾길 아까 그레스님 음. 얘기하신 것처럼 배수구로 물을 흘러가고 차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러니까 저도 뭔가 차가 다니는 길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배경처럼 흐르는 소리가 차 소리인 것 같거든요. 지나가는. 정답은 맞추고 싶어. 뭐야? 뭡니까? 화장실인가요? 정답은 그래서 발끈한 거지. 하수구 소리. 오? 하수구. 그러니까 배수구, 하수구. 도로 옆에 도로가. 하수구. 도로 옆에. 아, 그거 맞췄어. 비슷하지. 맞춘 걸로 하자. 1점. 거의 맞췄잖아. 이거 일점.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 같은 걸 듣고 어. 수아쌤은 불광천의 그 물소리. 물소리랑 그치. 솔직히 하수구 소리랑 이게 됩니까? 그렇지만 상상할 수는 있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소리. 물소리. 아, 이거 재밌는데. 일단 영수 쌤이 정답을 맞추신 걸로. 아, 진짜? 아 저기 난 아니야? 여기 3명 다 맞춥니다. 세 분 다 배수구였어요? 나 배수구는 얘기 안 했어요. 또 화장실에 변기. 컨닝한 것 같아. 일단 다음에 승부를 걸어봐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게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뭐야. 힌트 없나요? 힌트는 힌트가 없어요. 아, 힌트 딱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 알기까 그렇죠. 가서 정답을 찍었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저는 어. 아주 강한 바람에 음. 나뭇잎들이 부딪혀서 움직이는 소리 같습니다. 아, 그래? 난 그냥 길 같았어. 정답 아닌가 길에 보다. 서가지고 그냥 진짜로? 이 불광 그 중학교 쪽으로 살짝만 가면 나도 거기 나무가 많고 바람 한데 소리는 들었는데 나무는 진정 씨 갑자기. 우리가 상관없이. 그래. 얘기는 계속해라. 우린 날 저희가 예민합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거 다시 한 재밌다. 번만 들어보면 안 돼요? 다시 난 한번 전혀 안 들어봐요. 느껴지는데? 한 번 더. 되게 집중하게 되네. 어디서 바람을 느꼈어요?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약간 증폭이 돼요, 갑자기. 소리가. 전 아까 그 도로에서 안쪽으로 이동하여서 들리는 소리. 나도 그냥 길이라고 생각했어. 길에 가로수 있는데. 길은 맞죠. 가로수.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 근데 이제 가로수만 가지고는 저런 나무 소리가 날 수 없죠. 아, 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아야죠. 아. 이런 데가 있어요. 풀이 많은 데가. 여기. 여기 뒤에가 바로 가면 북한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골목에 되게 끝에 보이더라고요. 되게 북한산 가기 멋있게. 전에도 아. 나무가 불강중학교 근처인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아.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오. 북한산과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아. 길 없는데, 찾길 없는데. 네.
거기 주말농장이 있고 되게 좋아요. 음. 둘레길이랑 연결돼 있어서 경찰서 가래가. 아니 경찰서 건너편이에요. 요쪽 지금 음. 영진님 작업실에서 여기 산쪽 근처 보이는 같은데. 길 쪽. 저기 진짜 좋아. 네. 이렇게 여기 구체적으로 분당객들이 많이 작업실을 어이구,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뭐 어쨌든 지금 퀴즈까지 맞춰 아. 보셨습니다. 재밌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영진님은 하실 얘기 아까 사무적으로 다 하신 거죠? 사무적이라고. 그러니까 빠뜨린 건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따가 얘기 나눌 때 혹시 빠뜨리거나 아쉬워서 얘기를 덧붙이지 못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리 더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듣기로 하고 드디어 이제 어디 볼까요? 아 이제 마지막 명호님. 네. 명호님 제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죠? 명호님이 그 알려주셔서 사실 저는 당근마켓도 들어가 보고 뭐 여러 가지 사실 또 저한테 귀감이 됐던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궁금했어요. 얘기를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송명호입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항상 먼저 하라고 해서 네, 자기 소개를 먼저 네, 했고요. 네, 네, 말을 잘 듣는 명호님.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이게 타지로 좀 오면서 또래 좀 친구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좀 얘기 들어보면 나 또래 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또 적극적으로 뭔가 또 친구들을 또 만들려고 하지는 또 않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좀 또래 친구들을 좀 만들어 보는 모임을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초기에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잡아왔던 거였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맥락이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청년들이 누구와의 주제가 이제 겹쳐지지 않으면 사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점점 이게 쉽지 않아지는 느낌들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주제 없이 동네에서 그냥 조금 편하게 모여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어떤 주제가 또 설정되어 있으면 그 주제가 끝나면은 다 또 흩어지는 거지만 이건 동네에 남아 있다면 계속 다양한 주제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동네 여러 청년들이 좀 또래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문화들을 좀 확산시켜 보고자 사실은 좀 요거를 기획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이기는 하고요.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잘 진행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목표와 또 과정상에서 느끼는 또 질문들 또 이게 잘 되고 있나 각자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터라서 이 점이 좀 궁금하네요. 처음엔 저도 사실 이게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제가 이제 시작했던 프로젝트 명이 동콕인데 동네에서 콕 박히자 방콕이 이제 방에서 콕 박혀서 이제 나오지 않는다 뭐 요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제는 변형시켜서 동콕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름을 네이밍해서 사실 참여할 친구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네이밍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동네의 기묘한 밥모임 이렇게 이제는 사실 지어서 동기밥으로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 마케팅이 먹혀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기는 해요. 네, 근데 그분 빼고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네, 계속 나가는 건지 네, 그래서 그 한 분은 다행히 지금까지 계속 계시기는 하는데 네, 나간 분이 너무 많거든요. 걸쳐 가신 분이. 그래서 초기에 할 때 이제는 어떻게 모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양한 채널들을 막 이렇게 써보긴 했는데 당근마켓 이제 거기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홍보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홍보라고 해서 엄청 뭐 다른 홍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인원수를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조금 되게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다 차버린다 이런 걸 좀 느껴주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원수를 5명이나 6명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3명, 4명 정도를 들여놓게끔 일단 세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네. 자세히 마감 들었을 때 인방. 진짜 이걸 안 이제 했어 내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들어오고
네, 그걸 또 다시 여기가 되게 조용하지 않다, 우린 되게 화목하다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또 따로 운영해서 들어온 분들의 4명 정도를 빼놓고 오픈 채팅방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이제 시스템을 좀 이제는 해서 좀 작업을 좀 했죠. 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약간 일부러 또 이게 들어왔다가 그냥 기웃거리고 한번 그냥 눈팅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걸러내기 위해서 네. 네, 전문 용어로 이렇게 속아치기 위해서 쏟아내기 위해서 식물처럼 이렇게. 네. 이제 그런 만약에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네, 네, 어떤- 진지한 분들이 계시고 계속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해 자꾸 이렇게 더 들어와서 좋은 이렇게 모임을 하면 위해서 어쨌든 또 결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작업이 이게 초기에 필요하셨겠죠. 네, 뭔가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게 막 이렇게 골조가 없을 때는 이 안에 되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부딪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모임할 때까지 한 2주 정도는 계속 유지시켜가면서 조용한 듯 뭔가 있는 듯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홍보하는 기간 동안 오픈 채팅방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한 2, 30명 정도가 우와. 계속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왔다가 그냥 잠깐 이름 비춰주고 바로 나가고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약간 막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것도 막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뭐 새벽 2시고 3시고 갑자기 카톡 당근 울리면 네, 글 써주기 바빴었어요. 네, 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초반에 좀 그런 게 좀 많았고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정착돼서 다들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뭔가 해주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월에 한 번 정도 사실 모여서 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번개 모임 같은 걸로 누구나 그냥 동네에 있으니까 언제 한번 그냥 좀 만나서 뭐 놀자, 뭐 술 먹자, 아니면 뭐 하고 놀자,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 제가 그냥 궁금했던 거는 그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여자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인 가구의 안전망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나지는 못한다.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은 없었을까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부러운 상황이네요. 2, 30명이 막 질문을 하고 막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질문을 접어두고 그걸 준비했었거든요. 들으면서는 그러면 남자 여자의 비율이 다를까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했었어요. 초반에는 비슷했거든요. 제가 원래 많이 안 받을 생각으로 한 8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사실 잡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 9명, 10명? 초반에 모일 때 갑자기 확 모이더라고 이상하게 또 이것도. 근데 이제 계속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10명 정도만 마감했는데 그때는 비율이 6대4. 네, 남성 6, 여성 4. 이 정도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는 딱 모이는 날에 그 전에 이제 한두 명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6인가 5 그렇고 여성이 2 이렇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비를 좀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서로가 다 부담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여성분 중에 한 분이 나가더라도 다른 여성분 한 분이 되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또 막 여성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비를 좀 맞춰보려고 또 되게 노력을 또 하는 네.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향의 차이로 네네 맞아요. 약간 그쵸. 한 명 남아도 그냥 재밌으면 있는 편? 오케이. 그런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리고 재밌으니까 이미 있는 거라서 그게 중요할까라는 게 궁금한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참여자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저 다 물어보고 진행합니다. 다 민주적으로 어떤 거 물어보셨어요? 인원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막 2, 30명 늘어났을 때도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끼리끼리 모여서 이게 되게 또 흩어지고 분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모임 많이 다녀봤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늘려갔으면 좋겠다. 늘리더라도
이런 얘기들을 해서 천천히 늘리는 방안으로 좀 고민했다거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비율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성 회원분들을 좀 더 모집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기도 했고 네, 그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네. 그러니까 성격도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르다 보니까 모이는 어쩜 접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획단 운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민하게 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그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되게 궁금해했던 거 있잖아요. 모이면 뭐 먹는지 그거 어디 그래서 인기 이제는 메뉴 뭐고. 그거를 한번 이제는 어떻게 식사 메뉴를 좀 정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할 수도 있겠다. 사실 별것도 없지만 그걸 한번 재현해볼까요? 해보기 위해서 아, 제가 네. 미리 나눠준 펜하고 그 다음에 종이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오케이. 네. 네. 아까 전에 혹시 못 받으신 분 못 계시면 받으신 분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전에 썼던 거 있잖아요. 혹시 남은 거 뒷면으로. 아까 그럼요. 유진님이 기울이기 나눠주셨던 시기에 이렇게 앞뒤로 잘 쓰셨죠. 네네. 여기다가 네 거기다가 나는 오늘 만약에 이제 같이 여기서 식사를 한다면 밥 모임을 한다면 네. 어떤 메뉴를 조금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지금 생각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메뉴 지금 벌써 꼬르륵 하거든요. 점심 메뉴 좋네. 어때요? 네, 점심 메뉴로 나 오늘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아, 사람들이랑 함께 먹을 때 네네. 저희 그냥 다 같이 먹을 다 같이 걸로. 먹을 때요?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말고 다 같이 먹고 싶은 메뉴를 설정해줘야 돼요. 그게 다른가? 그치, 다르죠. 상관없이 빨리 난 그래요?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네. 빨리 올 수 있는 거. 배고프다. 다 같이 기다릴 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먹었어. 맞네. 이게 그런 거 있잖아. 혼자 먹으면 안 되는데 1인분 안 되고 2인분부터 되는 거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싱글들은 혼자 먹을 때 되게 힘들거든. 친구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 즉석 왜냐면 떡볶이 이런 1인분은 거. 싫어해. 사람들이. 2인분. 지금 배고파서 아무거나. 그렇지 우리 지금 다 같은 마음인가 봐. 저도 점심 메뉴로 얘기한 눈이 게 감기고 당장 있어. 지금 올 수 있는 거. 네. 네. 여기 드릴게요. 다 적었네. 아니 갖고 계시면 갖고 돼요. 있는데 제가 넘겨주려고. 넘겨주지 마세요. 이거를 저희가 언제부터 하냐면 모임을 하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한 2주 정도 전이나 한 달 정도 전부터 바쁠 메뉴를 이미 정하고 있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근데 이거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의견이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정해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얘기해볼까요? 지금 어떻게 여기서 민주적인 이제 소통이 네, 되는지. 이거를 왜 선정하고 왜 같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지를 이유까지. 아 이유를 저 자신 있습니다. 이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지금 진행하면서 꼬르르 소리를 몇 번 들었고요. 저도 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점심 메뉴로 당장 빨리 올 수 있는 거,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 탕수육과 짜장면 좋았어요. 너무 좋다. 괜찮죠? 어제 먹어서 안 되겠어요. 저는. 복병이 있었네. 정말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맞아. 모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먹었으니까. 말씀해 네, 보시죠. 또, 네, 계속 재밌네. 말씀 주세요. 저는 가련동 할머니 떡볶이를 먹었는데 아, 아, 너무 너무 맛있어. 지난번에 음. 제가 추천하는 맛집. 꼭 가야겠다. 지난번에 또 한번 저희 모임 끝나고 가는 길에 가요. 가다가 다시 되돌려서 침 가서 넘겼어요. 지금 군침 돌아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싶습니다. 저는 탕수육 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잖아. 왜 떡볶이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바로 나와요. 바로. 이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저는 부대찌개. 아 아싸.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 끓여야 되잖아. 여기 다수의 표고 끓여서 나오면은 나와요. 끓여서 나와요? 네, 여기 밑에는 맛있는 네. 부대찌개 집이 있어서 오. 설득되는 근처예요? 여기 밑에 가면은 부대찌개를 먹으면은 쌈밥집만큼 쌈을 주는 나 지금 소름 끼치려고 그래. 좀 이따 제가 나눌게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약간 어필 하나 들어갔죠. 네. 쌈밥집처럼 쌈이 무제한으로 나온다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분식으로 적기는 했는데 그냥 저는 사실 집에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분식 먹는 게 그러니까 분식 죄송해요 분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한식? 아니 그냥 나오면 그냥 가면은 백반! 백반 백반 적었어요 백반.
주는 거. 네, 맞출 수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정답. 네. 저는 부대찌개 네. 적었는데 사실 뭐 몸에 좋은 웰빙 그 쌈밥 나오는 그런 비빔밥이 갑자기 생각났다가 부대찌개로 바꿨어요. 오. 그리고 개인적인 그 사견은 이거 끝나고 같이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되면. 근데 근처에 쌈을 주는 부대찌개라니. 너무 좋은데요? 너무 통했어. 또, 네. 네, 저는 파스타 적었고요. 저는 요즘 파스타에 빠져 있어서 파도 좋아요. 다 같이 먹었는데 너무 파스타 좋죠.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파스타 좋죠. 맛있- 안 되는 건 없어. 맛있고, 다 되는 거지. 맛있고 그럼요. 이쁘고 인테리어 좋은 거. 분위기 잡고. 분위기가 중요하구나 수아는요. 파스타?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대찌개? 그쵸? 부대찌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대찌개로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가? 모르겠어요. 파스타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대찌개도 안 가요? 부대찌개로 안 가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투표를 올려서 당연히 갈 이게 줄 알았는데. 2고 나머지는 다 1이잖아요. 어. 그럼 2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또 좁혀지다 보면 2가 아니야.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 중에 난 이거 먹고 싶다고 갑자기 또 바뀌어요. 눈물 나. 갑자기 웃기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장을 해요. 근데 빨리 결정을 저는 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한 스타일인데 네.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면 막 이렇게 얘기 산으로 나오다가 가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메뉴를 올려보자. 네 이렇게 하는 이거 하나 정하는데도 네. 쉽지가 않네. 네, 그렇게 해서 막 항상 근데 이걸 또 쉽게 못 정하는 게 네. 이날만을 기다려서 그날만 보고 네, 이렇게 한 달을 왔는데 쉽게 정하면 어떡하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면서 하니까 진심인 분들이 다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메뉴 정하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각자의 취향을 기호를 정하는 느낌이다. 지금 근데 메뉴를 정하지만 취향과 상황과 그렇지, 삶과 이런 게 걸 또 상황은 또 나누는, 변하다 보니까 이게 취향 존중이 안 된다니까요. 너무 나중에 가면 되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게 그냥 갑자기 끌린다고 그걸로 다 몰아서 그냥 갑자기 정해지니까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이런 전 이런 어려움에 좀 봉착이 되어 있을 때가 좀 있는데 사실 재밌어요. 재밌고 신기하기도 네네. 하고 다른 네, 좋은 것 얘기기는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먹을까 같이 이거 얘기하고. 진심이어서 막 나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못 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기를. 친구랑 항상 왜 결론 없는 얘기 막 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테이프 A, B 뭐 들어보셨어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 1번으로 갈 때 되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말 같은 거. 돌려본 적이 있어요. 1번으로? 근데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되감기. 거예요. 되감기. 앞으로 간다 생각하는. 전 앞으로 간다 생각하거든요. 1번이니까. 근데 뒤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거니까. 그래서 약간 결론은 없는데 진짜 1시간 반 동안 이 얘기를 갑자기 앞으로 가냐 가족도 이거 되게 다 틀리거든요. 김치찌개 먹는데 누구는 참치, 누구는 돼지고기, 누구는 당면, 오뎅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생각이 났어. 가족끼리 여행 갔는데 메뉴를 못 정하는 거예요. 음. 근데 다음번에 주사위 같은 거 갖고 와서 그거 불려서 좋네, 무조건 좋네. 그걸로 사다리 먹어요. 타요. 네. 사다리. 정말 별로냐. 이 진짜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또래 청년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또래 청년이고 청년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묶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 뭐 똑같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 기호라는 게 너무나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날 느낀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네, 무엇 하나 사실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예, 뭐 하나 정형화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예, 뭐라 딱 이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호님의 안 정해도 프로젝트를 좋을 것 마지막으로 하길 참 잘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N개 서울이라는 기획단에 이렇게 각자 또 지역구들을 그러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자의 소리나 개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공통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 더하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했던 거 중에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오늘 얘기하면서도 왜 이거는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싶은 것들 조금 얘기 나눌 수 있게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편안하게 여기에는 자기 프로젝트여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기획단이 함께 하면서 느꼈던 거라던가 오늘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어떠세요? 짧게 하나씩. 네. 수학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쌤이부터 오늘의 소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는 했는데 일단 뭔가 되게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시작할 때는 좀 긴장도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못한 얘기들도 생길 것 같고 실제로 준비한 걸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집중해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좀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또 릴레이 오픈 스튜디오도 다들 이제 진행들 하셨고 또 해오고 있는 중인데 못 가서 아쉬웠던 것들을 오늘 조금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좀 해소하려고 만든 자리이기도 하니까. 네, 영진님. 저도 일단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오늘 녹화와 녹음이 잘 됐는가 지금 이제 이따가 들어봐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진짜 무엇보다 이렇게 팟캐스트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 좀 걱정은 했었는데 조금 더 준비해서 더 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제 한편의 또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뭐 이런저런 마음이 생기네요. 네. 네, 그만큼. 저는 참여하면서 이제는 사회자님을 좀 이렇게 계속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사회자님을 보려고 했는데 영진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셔서 영진님 옆모습이 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모습을 계속만 바라봤는데 어땠어? 옆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긴 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의 옆모습을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된 저만의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 장소 그리고 또 유진님의 그 사회 목소리 이게 다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이 그냥 좋았던 게 되게 인상 깊은 저의 그런 소감이 좀 있습니다. 네, 항상 신선한 감사하고 영진님은 약간 이 무게가 느껴서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거 어떡하지? 아니 스툴이 불편해가지고 몸을 구기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네. 빨리 그레이스님의 얘기를 좀 이어 들어볼까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냐면 그냥 자신의 진솔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자리가 꼭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거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 뭐 성과가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소한 이런 것들 다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 머리를 맞대고 기획을 했고 실행을 하고 또 여기에서 뭐 만약에 뭐 배울 점이 있다면 또 배우면 되는 거고 발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잘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잘 할 수 있게 빌었어요.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그래서 그런 데 에너지를 모았고 그래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더 협조가 필요하면 이렇게 알아놨으니까 또 이제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소감 너무 즐거웠고요. 다른 분들 워크샵 짧게나마 들어봤는데 이렇게 재밌었어? 하면서 진짜 놀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처음 이렇게 합을 해봤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속으로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 즐거웠습니다. 기획단 내에서 유일하게 연기를 담당하고 계신 수아님이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대답을 하지는 않아서 사실 질문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조금 모집이 어려웠던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자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명훈이 얘기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을 막 덧붙여 써놨거든요. 읽는데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근 마켓에서 저도 150회를 읽었는데 사람들이 찡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오픈 채팅으로 넘어오지 않는 인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간직한 채로 사실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각자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나 아니면 소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찾은 작은 의미들을 꼭 잊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N개라는 말이 되게 무한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 집중적이지 않고 약간 모세혈관 같은 끝에 순환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답변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긴 했거든요. 얘기를 나누진 않아서 요거는 꼭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듣고 같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완벽했죠? 다 질문하고 해서 없으시면 그냥 끝나도 되고요.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냈던 거는 다 했습니다 오늘. 네. 그 보낸 질문은 다 나왔네. 첫인상 얘기 안 했다. 아 맞아.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았는데. 할까요? 저는 저 첫인상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질문 보면서. 첫인상 하면은 30분? 30분 될 것 같아. 짧게. 아주 짧게.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 아 그치 한 단어로 더 어렵다. 압축해야 되니까. 그쵸. 그건 저희끼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인상이 있으시겠죠. 저 사람은 첫인상이 어때? 우리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각자 첫인상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N개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또 계속되기도 하고 마무리진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자료집이랑 또 책자 나가잖아요.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순환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같이 인사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인사를 이렇게 안녕 이렇게 네. 내년에 또 봐요. 감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